지금의 북한 경제는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이런 칩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자본주의적 기둥입니다. 즉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공화국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실제 그 칩을 떠받치는 기둥은 자본주의적 기둥입니다. 즉 시장과 무역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아직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적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장과 무역이 북한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거의 대부분은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북한 주민이 공식 직장에 나가면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한 3,000원 됩니다. 근데 암시장 환율은 1달러 8,000원입니다. 한 달 일해도 월급으로 따지면 40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못 사는 거죠.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한 달에 한 40불이 필요한데 가장이 직장 나가면 한 달 벌어오는 돈이 1달러가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비공식 활동, 즉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시간당 임금은 공식 부분의 80배에 달합니다. 즉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시장에서 먹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인도의 시장화라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그런 현상입니다. 즉 이 소련도 소련 가계 중에서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벌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중은 총 가계 소득의 한 20% 정도인데 북한 이것이 70% 적어도 넘어가고 80% 90%가 됩니다. 즉 북한만큼 사회주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시장화된 경제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 소비지뿐만 아니라, 즉 이 가게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 기업들이 거래하는 시장과 그 다음에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사람을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 불법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도우미도 고용합니다. 집에 도우미를 두고 일을 시키는 집도 있습니다. 선장이 고깃배를 사서 선원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이 개인 고용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이에요. 이것은 사회주의는 본래 있으면 안 되는 활동입니다. 이게 편만하고 있거든요. 어떤 활동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농작물 경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소매, 음식, 되거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편의봉사, 운수, 수공업, 삭불이, 거간, 밀수, 환전, 기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게가 먹고 삽니다. 시장이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시장 활동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관료들은 대부분 뇌물로 먹고 삽니다. 시장 활동을 못하는데 못하면 이제 생계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중 한 방법이 뇌물입니다. 즉 탈북민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 북한 주민의 지출 중에 10% 정도가 뇌물로 쓰입니다. 이걸 비교를 드리면 이 고르바초프, 즉 사회주의 소련 사회 말기에 고르바초프 기간에 비해서 이 북한의 부패 수준은 한 3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부패로서는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북한은 3배가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패가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패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생존형 부패입니다. 살기 위해서 받는 거죠. 이제 북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는 83 근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기업에 가도 일거리 없으니까 기업 지배인이 근로자에게 말합니다. 출근할 필요 없이 딴 데서 돈을 벌어주면은 내가 출근한 걸 인정해 줄게. 대신 그 번 돈을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에 주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83 근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치는 금액은 자신의 공식 월급의 한 7배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기업의 한 4분의 1가량 인력이 이런 83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기업도 시장에 얹혀 있는 기생하는 그런 조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 기업 부분을 잠식하면서 조그만 기업들은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이제 기업 소법을 막 바꾸면서 이 돈의 출처를 묻지 말고 기업에 갖다 쓰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업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등록해주고 사회주의적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개인에게 팔린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택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한 주민의 생활은 다음과 같이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시장활동, 밀수가 삶의 터전입니다. 중간 관료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뇌물과 또 간접적인 시장활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과 권력층은 어떻게 사느냐? 무역과 각종 외화벌이가 제일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한국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의 비율은 100대 2.8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쭉 줄을 세우면 세계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이 저개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팔과 유사한 국민 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추정해 봤는데 결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700~800불 되는 경제입니다. 이것이 또 가진 의미가 뭐냐? 갑자기 통일되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또 낼 수도 있겠습니다.